전 세계 해양 패권의 중심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조선 기술과 해군 전력을 동시에 강화하며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주목하는 숨은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함정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이 꿈꾸는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이 주제는 오랫동안 국제정치의 민감한 영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억제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이 6나라만이 완전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철저히 통제된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안보적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이 과연 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다시금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들은 초대형 LNG 운반선과 항공모함급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KSS, III급 잠수함은 독자 설계로 만들어진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며 향후 핵추진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한국의 핵잠수함 논의가 다시 떠오른 걸까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위협, 둘째는 중국의 해상 군사력 확장입니다. 북한은 이미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공개했으며 중국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핵잠수함을 확충하면서 해양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한국은 더 이상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만으로는 안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하려면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군사용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이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일환으로 설정한 것으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연료를 개발하거나 재처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그 결과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기술적 가능성과 외교적 한계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오션, 구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주요 조선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이미 비핵 추진형 원자로 연구를 병행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잠수함 동력 시스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한국형 원전 수출 사업인 APR1400이 이를 입증했습니다. 원전 기술을 잠수함 동력으로 응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기술적 자신감과 함께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점진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대 초반부터 국방백서에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는 에너지 효율과 작전 지속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라는 명목으로 관련 기술 개발을 검토했습니다. 즉, 한국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에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 기술적 루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들이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미래를 바꾸는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부 언론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암묵적으로 지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며 한화그룹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일부 시설을 인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 해군 프로젝트 일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논의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미 조선 협력 확대는 핵잠수함 승인이라는 오해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미국이 한국을 핵기술 이전 대상국으로 지정한 적은 없지만 한국의 기술적 독립성과 방산 역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협력의 차원을 넘어 한국이 세계 해양 전략의 중심으로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한국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까? 그 답을 향한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논의는 단순히 최근의 이슈가 아닙니다. 사실 이 논의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물밑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 해군은 오래전부터 장기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그 배경에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지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북쪽에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환경입니다. 서해는 얕고 복잡한 해류로 동해는 깊고 좁은 수심대가 특징이며 남해는 주요 해상 교통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디젤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은 연료 제한과 산소 공급 문제로 장기간 작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1990년대 초부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당시에는 독일의 209급, 이후에는 214급 잠수함을 도입하며 기술을 축적했고 마침내 2018년 KSS-3, 즉 도산 창호급 잠수함이 진수되었습니다. 이 함정은 한국 최초의 독자 설계 잠수함으로 AIP,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탑재해 기존보다 훨씬 긴 작전 지속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핵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민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핵추진 기술과 핵무기 기술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핵 관련 기술의 확산을 엄격히 통제해왔습니다. 한국 역시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 충실한 회원국으로서 평화적 핵 이용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논의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습니다. 해당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전홍축 우라늄 20% 미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군사용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여전히 금지했습니다. 즉, 핵잠수함에 필요한 연료 약 90% 농축 우라늄은 협정상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바로 저 농축 우라늄 기반의 핵추진 체계, 즉 비무장용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군사용이 아니라 동력원으로서의 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역시 자국의 원자력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형 원자로를 개발했으며 인도도 자체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은 이 두 나라의 모델을 철저히 분석하며 현실적 로드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움직임은 한국 사회 내부의 여론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2023년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김군옥함을 공개하며 핵잠수함 개발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비록 그 함정이 실제로 핵추진 기술을 탑재하지는 않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핵잠수함이라는 단어가 한반도 북쪽에서 먼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남쪽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위기감은 정치권에도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제는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방부 내부에서도 관련 연구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는 공동으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을 해군용 추진체계에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상용 원전과 군사용 함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그룹의 미국 내 조선소 인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트럼프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승인했다고 오해했지만 실제로는 조선협력 확대 차원의 산업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컸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이 단순한 수주국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조선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호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미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의 핵기술 이전에서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이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과 함께 AUKUS 동맹을 통해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합의했지만 그 실행 과정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추진을 선택한 셈이죠. 이렇듯 한국의 행보는 단순히 안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기술 자주권과 국가 위상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규범을 지키면서도 자국의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의지, 그것이 바로 한국형 핵잠수함 논의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어디까지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이자 선언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본격화되자 주변 강대국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지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에 미묘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동맹의 힘을 키우되 동시에 그 힘이 독자적 영향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한 군사대국으로 부활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맞서야 하고 중국의 해상 팽창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위험이 집중된 지역에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됩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은 공식적 반대, 비공식적 이해라는 절묘한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핵기술 확산 방지는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독자적인 억제력을 키우는 것을 묵인하거나 기술 협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미국 방산업체들이 한국조선소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해군 장비 공동 개발을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일본의 반응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원자력 잠수함 기술의 일부를 연구할 능력이 있지만 평화헌법 구조에 따라 공격형 무기 체계를 공식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전략 균형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이 이미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이 해양 주도권까지 넘본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중국은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해상 패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자국의 해상 전략 노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전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해상 감시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고태양 봉쇄 능력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한국이 미국의 핵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이는 아시아 안보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중국의 반응은 한국 내 여론을 더욱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들은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핵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호주는 2021년 미국, 영국과 함께 AUKUS 협정을 맺고 공식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진행 속도는 매우 더딥니다. 원자로 기술의 이전 문제, 예산 부담, 인력 훈련 등 현실적인 난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자국 내에 완성도 높은 조선 인프라와 원자력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명확합니다. 호주는 기술을 받는 나라이고 한국은 기술을 만드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앞으로 핵잠수함 경쟁에서 한국이 더 빠르게 앞서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럽 강대국들의 시각도 흥미롭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핵잠수함을 다수 보유한 국가이지만 한국의 급부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한국 EB 확산 체제를 지키면서도 핵추진 기술을 개발하는 독특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기술 이전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과의 에너지, 해양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핵잠수함 논의는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 지형을 바꾸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같은 초강대국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그 테이블에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동시에 큰 부담도 안깁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주변 국가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이를 명분으로 자국의 군사력 확충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기술적 진보와 외교적 신중함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의 허락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전략적 균형을 바꾸고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한국의 핵잠수함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핵무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핵추진은 핵무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핵잠수함에 핵심 운동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함정이 장시간 잠항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으로 원자로를 사용하는 것이지 무기를 탑재하기 위한 핵폭발 장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지속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자산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이미 그 문턱에 와 있습니다. 하나오션, 구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KSS III급 잠수함의 설계 노하우를 기반으로 향후 원자로 모듈을 탑재할 수 있는 구조적 여유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길이 약 83m, 수중 배수량 700톤에 달하며 국산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개념은 바로 이 KSS III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ADD 국방과학연구소와 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기술을 해군용으로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SMR은 기존 상업용 원자로보다 훨씬 작고 안전하며 열출력은 약 70에서 150메가와트급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잠수함 한 척을 30년 이상 운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핵연료 관리 기술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 모델인 APR1400은 이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의 설계를 통과했으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실제로 건설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원자로 설계와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반 위에 군용 추진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헌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대형 조선사들도 이미 핵추진 함정의 기초 설계를 위한 내부 TF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는 비공식적 단계이며 핵 관련 명칭 대신 고효율 추진체계나 장기 자망 추진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사전 준비 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전은 단순히 국방력 강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의 방산산업 전체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조선기계 소재 전자 산업이 한데 융합되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로의 내열 합금, 잠수함의 저소음, 추진축, 그리고 통합전력 관리 시스템은 민간 산업에도 응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공2 미사일 등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며 K-디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기술적 신뢰가 쌓이면서 이제는 해양전력 분야에서도 한국형 핵잠수함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운영 인력과 시스템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잠수함 운용 경험을 축적해왔고 도산 안창호급을 통해 SLBM 운용 능력까지 확보했습니다. 또한 잠수함 사령부 내에서는 핵추진 시스템 운용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기술 이해 훈련이 비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과 외교적 합의뿐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군사자산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독립과 자주국방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외부의 제약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 물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기술로 증명될 것입니다.